오늘은 그 논술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논술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일이에요. 뭐 논술 시험도 봤을 거고, 또 논술 면접도 봤을 거고, 또 학교에서 논술 전형으로 뭐 학교에 간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논술 저도 25년간 글을 기자로서 글을 쓰고 또 책도 쓰고 그리고 그 한때는 그 신입 기자들 뽑는 논술 시험 문제를 내고 몇 년간 채점도 하면서 논술이라는 걸 상당히 많이 다뤄왔어요. 근데 이번에 논술 책을 쓰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논술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 정의조차 한번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쓰면서 이번에 저도 처음으로 새롭게 그 뭐 새롭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논술에 대해서 한번 개념 정의를 해보고 논술이 뭔지에 대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공부를 했던 거죠. 어, 자, 일단 논술이 뭔지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또는 일상적으로 하는 논술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매일 우리는 사실은 논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논술이라는 게 말이 어렵지 사실은 매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저녁 때 퇴근할 때 와이프가 저녁 먹을래?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죠? 대답을 하겠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지. 그리고, 아니, 안 먹어. 저녁 안 먹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와이프가 아마 물어볼 거예요. 그, 왜 저녁 안 먹어?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겁니다. 오면서 그냥 후배들하고 뭐 안주 한잔 했는데 뭐 안주 좀 많이 먹어서 배가 좀 부르네. 오늘 저녁 안 먹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좀 서운하겠지만 와이프는 납득을 할 거예요. 바깥에서 뭐 이것저것 먹고 왔으니까 배가 부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제 납득을 하고 이어집니다. 뭐 물론 뭐 차리던 밥을 뭐 다시 또 냉장고에 넣던 거나 뭐 여러 가지 귀찮은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일단 와이프도 생각은 저의 말을 납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빈번히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질문하면 대답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부장이 물어봅니다. 오늘 저녁 때 회식할 건데 참석할 거야? 라고 물어보면 또 뭐 대부분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뜬금없이 한 친구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저는 참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장이 또 물어보겠죠. 왜 무슨 일 있어요? 약속 있나 보지? 그랬더니 그러면 저녁 때 급하게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사실은 좀 취소하기 힘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래 뭐 그렇다면 뭐 그건 불가피한 일이겠네. 라고 뭐 꼰대가 아니라면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을 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어요. 어, 저는 참석하지 않을 겁니다. 왜? 뭐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면 회식은 근무의 연장이 아니잖아요. 저는 회식은 참석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빠질게요. 라고 빠집니다.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요즘에 아니야, 반드시 참석해야지 무슨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강제하는 일은 드물다고 들었습니다. 뭐, 하지만 저희가 그 처음에 직장 생활 할 때만 해도 그런 것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어떤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한 근거를 얘기를 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생각을 얘기하고 근거를 얘기했어요. 근데 그 근거에 해당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죠.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이제 논술 얘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논술이라는 것은 아주 쉬운 단어예요, 사실은. 논이라는 거는, 말씀 한 변에 그 한자가 있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한자에 그 논이라는 거에 말씀 원자가 들어갔다는 게 상당히 통찰력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어, 논술이란, 논이라는 한자는 간단히 얘기하면 생각입니다. 논술, 술이란 서술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논술은 간단히 쉽게 얘기하면 생각을 설명하는 거예요. 생각을 설명하는 거에는 설명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일단 가장 간단하게 말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글을 쓰는 방법이 있죠. 현실에서 우리가 논술 시험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논술을 생각을 쓰다, 생각 쓰기라고 개념 정의를 할게요. 앞으로 논술 그러면 생각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쓰거나 말하는 거 일상에서 우리가 매일 하는데요. 논술을 잘한다라는 의미는 논술 하다라는 거랑은 달라요. 논술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논리적이다, 뭐 논술을 잘한다 못한다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을 말하고 쓰면 논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논술을 잘하려면 누구나 해야 됩니다. 매일 해야 되고요. 근데 논술을 잘한다라는 말에는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논리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그 밥을 와이프가 물어봐요. 밥 먹을래? 먹지 않을 거야. 그러면 왜 해당하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오늘 회식에 참석할 사람 참석할래? 라고 물어봤는데 참석하겠다라는 주장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고요. 또 참석 안 하겠다라는 주장과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자, 논리라는 것은 근거와 주장을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제와 결론을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논리라는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생각했던 왜 그럴까? 우리는 왜 근거와 주장을 말을 해야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할까? 그리고 전제와 결론을 얘기해야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럴까요? 그냥 나 밥 안 먹을래? 그럼 거기서 끝난다면 아주 간단하잖아요. 사람들 대화가 아주 간단해지겠죠. 심플하고. 근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회식에 참석할래? 라고 물어봤는데 참석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냥 참석한다고 했으니까. 참석 안 할 겁니다.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면, 왜 그런가 또 물어보겠죠.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합당한 근거를 얘기를 하지 않으면, 뭐, 지킬 겁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하기가 쉽지 않아질 거예요. 왜 사람들은 어떤 주장이나, 판단에 대해서 그 근거를 대야 이해를 할까요? 아주 당연한 말 같지만 여기에 논리 그리고 논술을 잘한다 못한다 그리고 논리에 어떤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논리라는 것은 아까 논자라는 한자는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논리라는 것은 생각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물질의 이치를 물리라고 하고 생물의 이치를 생리라고 하죠. 그리고 법의 이치를 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이치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물리나 생리를 잘 이해해야 되고 또 법조인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법리를 잘 이해를 해야 훌륭한 법조인 또는 잘하는 법조인이 되겠죠. 그러면 생각을 설명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 기자라든지 어떤 논리적인 설명을 해야 되는 사람들, 선생님이라든지 교사라든지 또는 변호사, 판사들도 사실 이 논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기 생각을 나중에 판단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이 생각의 이치라는 게 과연 뭘까요? 어, 생각의 이치. 생각을 누가 하나요? 생각은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뇌가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뇌가 하는 거죠. 뇌가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뇌가 내가 아니라 뇌가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작동 원리가 있습니다. 이 뇌가 생각하는 이 작동 원리를 제대로 알면 논리를 이해했다고 하는 거고요. 이 뇌가 생각하는 원리대로 내 생각을 설명하면 상대방의 뇌가 그 설명을 쉽게 받아들이겠죠. 자기가 생각하는 원리대로 설명을 해줬으니까. 자, 논리라는 것은 뇌가 생각하는 원리고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설명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의 뇌가 내 설명을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는 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그 사람의 뇌가 내 설명을 잘 이해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